수지 맞은 우리 드라마가 방송되었습니다. 정순정 아들이 어릴 때 죽은 줄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을 키우고 있었대나 어쨌대나. 한진태는 포구집 사장으로부터 놀라운 얘기를 듣고 충격에 빠지는 장면이 방송되었습니다. 정순정에게 죽은 아들이 있었다니. 내가 98년도에 본 정순정의 아들은 역시 현우가 맞았어. 한진태는 현우가 갑자기 실종되고 장인 김영수에게 욕을 얻어먹으면서도 그래도 내 자식이라고 현우를 찾으려고 그렇게 헤매고 다녔어도 찾지 못한 이유를 몰랐는데 이제서야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누군가가 한진태의 지위를 알고 현우를 유괴한 것인가? 현우의 실종 초반에는 의심하였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유괴범이 금품을 원하는 협박 전화는 걸려오지 않았고,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부모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어린 아이를 데려갔다는 건데 자신이 현우의 부모가 아니면서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냥 어린아이, 그것도 너무 어려서 부모를 제 발로 찾아갈 수 없는 어린아이를 원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똑똑한데 현우가 조금만 컸어도 부모의 이름과 사는 곳을 알고 부모에게 찾아가려고 발버둥 쳤을 텐데 당시 현우는 너무 어렸고 손에 쥐어주는 장난감만으로도 다른 생각은 하지 않고 노는 것에만 정신을 쏟을 나이였습니다. 현우를 데려간 사람은 단순히 현우가 갑자기 이뻐 보여서 데려간 것도 아니고 혼자 노는 현우가 부모를 잃었나 보다 하고 불쌍해서 데려간 것도 아니었고 신고를 하지 않았을 만큼 보다 강력한 다른 이유가 있어서 데려간 것이었는데요. 그건 바로 어린아이에 대한 집착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정순정은 아이를 이미 잃어본 사람, 어린아이가 밤마다 꿈에 나타나 엄마를 찾는 악몽에 수없이 시달려 본 사람, 어린아이가 아파서 우는 모습이 가슴에 상처로 남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과거 해들병원에서 위암을 진단받던 날에는 자신이 살아온 고달픈 인생에 대해 슬픔이 극도로 밀려왔을 것이고 혼자 있는 현우를 보니 감정이 격화되어서 현우를 데려가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여러 식당에 식자재를 납품하며 이곳저곳을 떠돌았지만 현우를 다시 만나게 된 다음부터는 일정한 장소에서 아이를 키우게 되었고 누가 자신한테 관심이나 있겠어 하며 남의 아이를 키우는 줄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였지만 포구집 단골 손님의 기억에 남았던 것인데요. 확실한 건 아니고 너무 오래된 일이라 그 양반 기억도 오락가락해서요. 포구집 사장은 식당에 어쩌다 한 번씩 들르던 노인이 정순정과 한 동네에 살았던 것을 기억하고 정순정에 관해 물어본 대로 한진태에게 알려주었고 정순정의 아들이 소망원인가 희망원인가 하는 보육원으로 들어갔다는 소식도 전해주었습니다. 보육원 이름이 너무 흔한 이름이라 전국에는 수도 없이 많은 것을 본 한진태는 당황해하지만 현우가 분명히 살아있다는 생각에, 아니 살아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 더욱더 1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현우의 행방을 알아내야만 했습니다. 현우가 죽었다는 확실한 증거를 손에 넣기 전까지는 안심할 수 없었으니까요. 현우를 김마리가 먼저 찾아내서 집으로 데려오면 친아들 한현성에게 물려줄 재산이 적어지고 말고의 문제도 문제지만 자신이 98년도에 현우를 한번 만났었다는 것이 드러나 김마리의 원성을 살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현우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생사를 확실하게 알아내야 했습니다. 과거에 정순정이 쇼크 상태에 빠졌을 때 한진태는 자신이 집중치료실에 다녀갔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정순정의 손에 남겨두고 나온 상황이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김마리에게 자신의 행동이 들통이 날 것인데요. 당시 정순정은 한진태에게 자신이 현우를 해들병원 소아과에서 만나 데리고 간 이유를 말해주려고 사력을 다했지만 결국 숨이 끊어질 위기를 맞았고 자신이 잘못되더라도 현우가 부모를 찾을 수 있게 한진태의 넥타이에서 일부러 핀을 잡아떼어 손에 꼭 쥐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집중치료실에 도착한 의사들은 정순정이 치료실에 전날 들어올 때까지만 하더라도 보지 못했던 물건이 있음을 발견하고 누군가가 다녀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이고 그 넥타이 핀을 정순정의 유품으로 정리하였을 것인데 현재 채우리가 30년 동안 간직하고 있는 물건들은 최선영이 직접 찍어준 사진 한 장과 장난감 병원차밖에 없어서 한진태의 넥타이 핀은 어디로 갔을까, 누가 가지고 있을까 하는 또 하나의 의문점을 남겨놓은 상황입니다. 한진태는 정순정이 숨이 넘어가는 상황을 외면해 버릴 정도로 현우 생각에만 빠져 자신이 그 옛날의 증거를 흘린 것도 모르고 살았는데 이제 현우를 찾기 위해 이곳저곳을 수소문해 다니면서
증거를 더 많이 뿌리고 다니니 곧 김마리의 눈에 한진태가 현우를 찾아다닌다는 정황이 들킬 것이고, 김마리는 겉으로는 콩이방을 꾸미네 만회하면서 현우를 잊으라고 하고 속으로는 이렇게나 현우를 찾으려고 돌아다녔단 말이야 하며 한진태의 이중성에 경악을 하게 될 것입니다. 더욱이 해들가의 안주인으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치는 진나영이 한진태와 포구집 사장과의 비밀스런 통화를 엿듣고 자신도 현우 찾는 일에 직접 나서게 되면서 셋 중 누가 더 빨리 현우를 찾아내느냐는 앞으로 현우의 행복과 불행을 좌우하게 될 것인데요. 김마리는 최선영과의 만남 이후 최선영의 두리뭉실한 대답에 의문이 가시지가 않아서 결국 채우리를 집으로 직접 초대하여 사실 확인을 해보려고 하였습니다. 김마리는 지난번 술 취한 한현성을 집까지 데려다준 채우리에게 고맙다는 표시도 하고 환우의 날 행사를 성공적으로 끝내준 보답으로 진수지도 초대하기로 마음 먹었는데요. 한진태는 진나영과 진수지가 자매이지만 한현성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불편해할 것이라는 생각도 들고 언제 올지 모르는 포구집 사장의 연락만 기다리고 있는데 김마리가 집안에 손님을 초대한다는 것이 내키지가 않았습니다. 한현성 역시 진수지가 집으로 오면 진나영이 스트레스를 받을 것이라는 생각에 진나영을 친정에 보내기로 마음먹는데요. 집안에 손님을 초대한다는데 다들 떨떠름한 표정을 짓고 있으니 김마리는 심기가 불편하지만 최선영이 말해주지 않는 것들을 알아내려면 채우리에게 직접 물어보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김마리는 진수지에게는 따로 얘기를 한다고 말했지만 사실 진수지는 채우리가 김마리의 초대를 받는 것을 모르게 될 텐데요. 86화에서 김마리는 채우리가 현우임을 알게 되는 결정적인 증거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한편 채우리는 진수지에게 사랑을 고백하던 장소에 가서 우연히 진수지를 만났는데 진수지는 채우리에게 남아있는 연인으로서의 감정을 버릴 수가 없어서 다시 전으로 돌아가자고 말하였고, 채우리는 최선영의 소송이 승소로 판결이 났다면서 이대로 남매로 살아가야 한다고 말하여 진수지를 절망하게 만들었습니다. 급할 때 호떡 뒤집기도 아니고 호적을 정정하는 일이 이랬다 저랬다 마음 가는 대로 할 수 없는 일이란 것을 아는 진수지는 금세 자기가 한 말을 못 들은 것으로 하라면서 채우리에 대한 마음을 접게 되었는데, 최선영은 마당집 식구들 앞에 정식으로 가족관계 증명서를 보여줌으로써 진수지는 채우리와는 영영 이제 남매이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목처럼 두 사람이 다시 연인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길이 제시되어야만 가능한데요. 진수지는 이제 더는 뒤로 갈 방법이 없으니 채우리가 부모를 찾아서 최선영에게서 독립을 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이죠. 하지만 정작 채우리는 엄마가 죽은 줄로 알고 있어서 더 이상 가족을 찾아볼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데, 채우리를 눈여겨보는 사람들이 많으니 곧 최선영에게서 독립할 날이 머지않게 되겠습니다. 한진태는 김마리가 자신에게는 알리지 않고 외부 활동이 잦아진 것에 의심을 품고 당연히 현우와 관련된 일로 나가는 것이라 생각하고 비서에게 김마리에 대해 보고하라고 지시를 하였는데, 비서는 김마리가 환우의 날에 제출된 병원차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는 얘기를 전하자 한진태도 그 장난감의 주인이 누구인지 궁금해졌고, 병원차를 채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자 채우리가 현우가 아닌가 의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내가 저걸 왜 몰라봤지? 환우의 날에 김마리가 자꾸 전시품 근처에서 발걸음을 주저하던 것이 저것 때문이었어. 김마리가 설마 채우리 선생을 현우로 의심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지? 채우리 선생이 현우라면 어떻게 내가 못 알아볼 수가 있어? 아닐 거야. 한진태는 채우리가 병원차를 들고 자신을 바라보자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드는데요. 다음날 한진태는 김마리가 집에 채우리와 진수지를 초대했다는 걸 알면서도 포구집 사장의 연락을 받고 강화도로 급히 가야 했고, 포구집 사장은 정순정을 아는 노인을 불러다 놓고 한진태와 대면을 시킵니다. 포구집 사장은 노인에게 할아버지, 제가 말씀드린 정순정 이종 사촌 오빠 오셨으니 정순정이 얘기 좀 해드려봐요. 하자 노인은 이 답답한 사람아, 왜 이제 정순정을 찾아? 정순정이를 내가 시집가기 전부터 봐왔는데 몸이 허약해서 아들을 조산하였다고 들었어. 그 아들이 얼마 못 가 고약한 병으로 죽어버렸지. 한동안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일도 손 놓고 살더니만 어느 날부턴가 요만한 사내 아이를 달고 다니더구만. 내가 못 본 아들이 하나 더 있었나?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 쌍둥이를 봤다는 얘기를 들은 적도 없는데 말야. 한진태는 그럼 그 아이를 본 게 언제쯤입니까, 어르신? 노인은 그게 아마 한 30년 전쯤이지 아마. 내가 이래봬도 치매는 없어. 오래되었어도 그 정도는 다 기억해. 그리고 순정의 아들은 저기 성모 희망원인가 하는 데를 들어갔어. 한진태는 노인에게서 정순정에 관한 얘기를 듣고 나니 자신이 98년도에 본 아이가 확실히 현우가 맞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진태는 강화도의 성모 희망원에 들러 현재 35살이 됐을 만한 아이가 과거에 들어온 적이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원장 수녀는 자료를 찾아보고 최선영이 아이를 2명 입양한 사실을 말해주는데요. 한진태는 김마리가 병원차에 충격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스쳐 지나가면서 다급하게 마당집으로 발길을 향합니다. 최선영은 한진태의 표정이 좋지 않은 것을 보고 또 이사장과 불화가 있었나 의아해하지만 한진태는 최선영에게 채우리에 관해 물어봅니다. 저 신뢰되는 말씀인 줄 압니다만 채우리 선생이 선영씨 친아들이 아닙니까? 최선영은 속으로 뭐야, 원장님 부부가 요즘 채우리에 대해 왜 이렇게 관심이 많지? 하는 생각이 들지만 김마리에게서 듣고 다 알았나 보다 하는데요. 네, 제가 25년 전 입원했던 요양병원 환우 아들이었어요. 한진태는 그럼 혹시 그때 옆 침대를 쓰던 그 사람이 채우리의 어머니였나요? 최선영은 네 맞아요. 서로 알게 된 지는 얼마 안 되었지만 그 사람에게 어린 아들이 있어서 제가 가끔 봐줬어요. 한진태는 눈앞이 캄캄해져 옵니다. 최선영에게 정순정이 채우리의 엄마가 맞냐고 물어보고 싶지만 그러다가 자신의 비밀이 들킬 것 같아서 입을 다물고 맙니다. 한진태는 98년도에 본 정순정의 아들이 현우가 맞았구나. 그리고 그 아들이 채우리구나 확신이 들자 어서 빨리 집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이 앞서는데요. 오늘 김마리가 채우리를 집으로 초대한다고 했는데 김마리가 먼저 채우리를 알아봐서는 안 돼 하며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하지만 그 시각 채우리는 이미 김마리와 함께 있었는데요. 진나영은 장윤자가 집으로 진도영의 여자친구가 인사를 하러 온다고 하는 말을 듣고 진수지가 집으로 와서 한현성과 이상한 눈빛을 주고받는 것을 참고 볼 수가 없어서 한현성을 데리고 친정에 갔고 진수지 역시 김마리의 연락을 못 받고 곧장 마당집으로 퇴근한 상황이라 채우리를 반기는 사람은 김마리밖에 없었습니다. 최선영은 한진태가 돌아가자 뭔가 수상한 생각이 드는데 강정수는 아니 부부가 사흘을 멀다 하고 자꾸 여길 왜 찾아오는겨? 고래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데 선영이 너 중간에서 또 말 잘못했다가 등 터지는 거 아니여? 그러자 강우창은 아니 누님도 우리 선영씨가 허튼 말을 옮길 사람이에요. 선영씨가 하는 말은 약이 되면 됐지 절대로 남한테 피해주는 말은 안 한다는 거 누님이 더 잘 아시면서. 그러자 강정수는 그래 오늘은 뭔 일로다가 행차하셨더냐? 하고 묻자 최선영은 원장님에게 30년 전에 실종된 아들이 있으시대요. 혹시 우리가 원장님 아들이 아닌가 해서 궁금하신 모양이에요. 나이가 똑같으니까요. 진수지는 네. 실종된 아들이요? 그런 얘기 처음 들어요. 전 한 본부장이 한 번도 내색한 적이 없었는데. 강정수는 뭐요? 우리를 지그들 아들로 생각을 한다고? 이게 무슨 귀신 고스톱 치는 소리요? 하여튼 그 원장 부부는 쓸데없는 말을 잘도 해서 남의 속을 뒤집는 재주가 많은 양반들이네. 하지만 강우창은 우리 그 집에 초대받아 간다고 하지 않았어요? 오늘? 그래서 이렇게 늦는 모양인데. 강우창의 말에 진수지는 오빠가 원장님 집에 갔다고요? 전 너무 바빠서 몰랐는데. 하자 강정수는 뭔가 수상혀. 그럼 우리만 쏙 빼다가 집으로 부른겨. 근디 원장은 왜 따로 찾아온겨? 최선영은 채우리에게 전화를 하고 싶지만 집에 올 때까지 기다리기로 합니다. 한편 채우리는 덩그러니 김마리와 단둘이 식사를 하자 다들 바쁘신가 보네요. 김마리는 그러게요. 몇 안 되는 식구인데도 한자리에 모이기는 쉽지 않네요. 최 선생 초대해놓고 이런 모습 보여서 미안해요. 지금 많이 불편하죠? 하자 채우리는 아니요 괜찮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와봐서 그런지 편합니다. 정원도 그렇고 한 본부장이 어릴 때 쓰던 방도 그렇고 낯설지가 않습니다. 하고 말하자 우리 현성이가 어릴 때 쓰던 방이요? 2층 방 말하는 거예요?
그 방 현성이 방이 아니에요. 채우리는 그럼 곧 태어날 손주방인가 보군요. 하자 김마리는 예민해지면서 그 방 구경해 볼래요? 하고 채우리를 데리고 올라갔고 채우리는 현우의 방에 들어서자 얼떨떨한 기분에 휩싸입니다. 이 방은 내 아들 방이에요. 30년 전에 사라진 내 아들 방이요. 채우리는 30년 전에 실종된 아들이 있으시다고요? 그럼 이 방은 김마리는 맞아요. 혹시나 아들이 살아 돌아오지나 않을까 해서 비우지도 못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살아있다면 최 선생과 같은 나이예요. 채우리는 익숙한 걸음으로 들어와서 방 안의 물건들을 살펴보는데 자신이 어릴 때 놀았던 물건들 같이 친근하게 생각이 됩니다. 자신도 모르게 장난감을 하나 집어든 채우리는 어릴 때와 비슷한 행동을 보였고 그 모습을 본 김마리는 영락없는 현우의 환영이 보여 혼란스럽습니다. 김마리는 마음속으로 크게 현우야를 불렀고 순간 채우리와 눈이 마주치는데요. 채우리는 자꾸만 누군가가 자신을 현우라고 부르는 환청이 스쳐 지나갑니다. 채우리는 갑자기 오한이 나면서 식은땀이 나기 시작하는데요. 얼른 장난감을 내려놓고 그만 집으로 가겠다고 말을 합니다. 채우리를 배웅하고 돌아선 김마리는 현우를 만난 것 같은 감정에 북받쳐 눈물이 흐르는데 채우리가 집었던 장난감을 물끄러미 보다가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건 바로 유전자 검사였죠. 한진태는 집에서 나오는 채우리를 보고 놀라는데요. 아니 왜 혼자 나오는 거예요? 오늘 진 선생이랑 우리 집에 초대된 거 아니었어요? 하자 채우리는 네 그랬는데 막상 와보니 아무도 없네요. 이사장님 말고는요. 한진태는 그제서야 김마리가 무슨 일을 꾸민 것인지 감이 왔고 다급하게 집으로 들어가자 김마리가 혼자 목 놓아 울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채우리는 집으로 온 후 고열에 시달리게 되는데 진수지는 오늘 초대받은 거 왜 미리 말하지 않았냐고 성화입니다. 채우리는 혼자 있고 싶다고 말하는데 잠깐씩 채우리가 걱정돼서 들여다보던 진수지는 채우리가 가위에 눌리는 것을 보게 되어 당황합니다. 오늘 원장님 집에 가서 무슨 일 있었어? 말해봐. 왜 이렇게 아픈 건데? 나는 오빠가 아픈 건 볼 수가 없어. 하고 말하자 채우리는 몰라. 나도 모르겠어. 그냥 모든 게 이상해. 여기가 내 집이 아닌 것 같고 안개 속에 앉아있는 기분이야. 하며 한 번도 본 적 없는 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최선영은 원장 부부가 마당집에 다녀간 것을 수상하게 생각하고 채우리에게 엄마를 한번 보러 가자고 말하는데요. 최선영은 채우리와 함께 정순정의 유골이 모셔진 납골당으로 향하였고 채우리는 최선영에게 한마디를 합니다. 엄마, 이분이 제 친엄마가 맞나요? 여기까지가 수지 맞은 우리 예상 스토리와 결말입니다. 86화에서 한진태는 최선영을 찾아가 채우리에 대해 물어보고 채우리가 현우인 것을 알게 되고 김마리는 채우리를 집으로 초대하여 채우리의 땀이 묻은 장난감과 식기들을 가지고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됩니다. 한현성과 진나영은 진도영의 여자친구가 집으로 인사를 온다는 핑계로 진장수의 집으로 갔고 진수지는 채우리가 한진태의 집에 다녀온 후 고열에 시달리자 평생 채우리 옆을 지켜주고 싶은 애틋한 마음이 살아납니다. 며칠 악몽에 시달리던 채우리는 최선영과 정순정의 납골당에 갔는데 정순정의 유골함 앞에서 김마리와 마주치게 됩니다. 김마리는 채우리와 유전자 검사를 한 후 현우란 것을 알아내었고 현우를 데리고 간 사람이 누굴까 궁금했는데 한진태의 책상에서 정순정의 서류를 발견하고 해들 요양병원에 수소문하여 정순정의 납골당을 찾은 것입니다. 김마리는 정순정의 유골함 앞에 있는 채우리와 최선영을 보고 놀라고 정순정의 유품이 딱 하나 넥타이핀이 유골함 앞에 놓인 것을 보고 또 놀라게 됩니다. 최선영은 채우리에게 말합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고 난 후 엄마랑 넌 하나씩 유품을 나눠 가졌었지. 넌 병원차를 가지고 엄마는 아빠의 넥타이핀을 가지고. 우리야.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 엄마가 친엄마가 아닌 건 아닌지. 우리 같이 아빠를 찾아볼까? 그렇습니다. 최선영은 정순정이 손에 꼭 쥐고 있던 넥타이핀은 채우리의 아버지가 치료실을 찾아와 주고 간 것인 줄 알고 있었고 정순정의 유골함과 같이 모셔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김마리는 그 넥타이 핀이 한진태의 것임을 알아보고 한진태가 과거에 정순정을 만났음도 알게 되고 최선영에게 채우리와의 유전자 검사지를 내보이며 채우리가 잃어버린 아들 현우란 것을 말하게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